네, 배움책 28쪽은 무장독립전쟁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방학 전에 공부했던 봉우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참변, 자유시 참변 직후에 연결되는 고리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1920년 이 무장투쟁의 절정기였죠. 그래서 독립군의 근거지였던 봉오동 계곡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다음, 일본이 이제 보복을 위해 훈춘 사건을 일으켰고, 국경을 넘은 이 일본군들을 청산리, 백두산 근처에서 독립군들이 대승을 거두어서 격파를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민간인을 죽이는 간도참변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독립군들은 민간인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라고 하는 스보보드니 도시에서 러시아 군 내부의 갈등 때문에 독립군의 주도권을 잃고 독립군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남아있는 독립군들, 그러니까 즉 만주로 다시 돌아온 독립군들도 있었고, 러시아로 넘어간 독립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희생된 독립군들도 있었고, 그래서 20년대 중반은 굉장히 독립운동에서 좀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독립군들이 3개의 묶음을 형성을 하게 됐는데, 지역으로 따졌을 때 가장 국경에서 가까운 이쪽이 이제 참의부라고 하는 구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이 정의부라고 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이 신민부. 이렇게 해서 부라고 이름 붙은 조직이 3개죠. 그래서 국경 순서부터 국경에서 가까운 순서부터 매겼을 때 참정신, 이렇게 이름을 앞글자를 따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볼 텐데, 압록강 근처가 참의부, 그리고 북간도 지역이 정의부, 그리고 만주 가장 끄트머리 쪽이 신민부, 이렇게 3개의 독립군 정부가 생겼습니다. 독립군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쪽 지역에 경찰이나 정부가 없기 때문에 자치 기능을 하는 거죠. 자치 기능이라는 건 행정적으로 뭔가 치안,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전투, 군대의 조직, 이런 걸 2개를 합친 걸 이 3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부는 이제 후에 시일이 지난 후에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로 합쳐지게 됩니다. 사실은 3개가 하나가 되면 좋았는데 3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2개로 정리가 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예상하겠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 우리 한 번 더 적어보면 국민부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3개에서 2개로 부분 통합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쉽게도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과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자, 1925년에 또 한 번 독립군에게 위기가 오는데요. 미스야 협정. 미스야는 여러분 일본어죠? 그래서 미스야 협정은 한국의 독립군을 체포해서 중국 관원이 일본에게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주 지역의 어떤 위기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0년대가 되는데 30년대는 여러분 더 사실 힘들어요. 일본이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더 넓어졌고,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일본 본토인데 그동안 한반도, 여기에만 영향력이 미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까지 일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군대와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독립군들은 쫓겨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독립군들에게 새로운 어떤
계기를 주는 배경이 일본의 만주 침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협조적인 정권인데 실질적인 국가가 아니고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서 나온 군대 이름 한 번 더 적어볼 건데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지청천, 이제 이청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청천 장군이 이름을 붙인 한국 독립군, 두 가지 그 부대가 이 만주 지역에 각각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나누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혁명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했는데 여기 보시면 양세봉이 전사한 후 34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좀 약해졌고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이 활약했던 영릉가랑 흥경성이라는 곳은 지명이에요, 여러분. 지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록강이랑 좀 가까운 만주의 남쪽 지역에서 양세봉 장군의 지휘로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좀 위쪽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청천 장군 등이 중국 관내로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전투가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선생님, 쌍성보 막 대전자령, 흥경성, 영릉가 이런 거 어려워요 하는데 지명이에요, 지명. 그쪽 지역의 고개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명한 어떤 산 근처 골짜기 이런 곳이기 때문에 중국 지명의 어떤 느낌이 있죠. 쌍성보 이런 단어의 조합은 한국어에선 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지청천은 이동을 하게 되고 양세봉은 전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대가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민족주의 계열의 부대고요. 자, 다른 편에 양편에 서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부대들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재밌게도 중국인들과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해요. 왜냐면 사회주의자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동북이면 여러분 이쪽이죠, 이쪽, 그죠? 동북 쪽에 있는 인민군들이 모이는 인민혁명군을 편성을 했고, 이 동북 인민혁명군이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름이 동북, 앞에 건 동일하게 쓰고 항일, 일본에 저항한다 그래서, 그리고 연대한 군대다 해서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일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상이나 노선, 민족에 관련 없이 단결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부대라서 무장유격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년까지 존속을 하게 되는데, 사실 3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대가 이 한국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동북항일연군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다녔다. 이 기억을 해두시면 흐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